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시어머니한테 질려서 남편과 이혼했어요. 남편과는 같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수험생 중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도 저도 목표한 바가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지냈습니다. 그냥 얼굴이 눈에 익으니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죠. 하지만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남편이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합격 축하한다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러운 게 남편과 사귄 지 8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매번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저나 남편이나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마냥 기뻐 수만은 없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임신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던 사람처럼 임신 사실을 듣자마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부터 모든 걸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심적으로 놀라고 지쳤던 탓에 그냥 대부분의 일들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애시당초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운다는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번갯불에 콩거 먹듯 결혼 준비가 다 끝나갈 무렵에서야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이혼한 사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던 시댁은 남편이 여행 사이트에서 일주일 정도 빌린 아파트였고 원래 어머님은 반지하에 아버님은 아예 다른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다대요. 사이좋은 두 분의 모습도 전부 다 남편이 간곡히 부탁드려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겪은 모든 게 어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땐 결혼 자체를 무르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배와 가뜩이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고 하여 친정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이제 와서 파혼 소리를 어떻게 꺼내나 싶대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친정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도 두려웠고 파혼을 해도 아이는 낳아야 하는데 그러면 싱글맘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이지 그 어떤 것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 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었겠냐며 제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밤낮으로 전화와 문자로 비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저한테 유리하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는 문제 삼지 않고 원래대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던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으시다던가 그런 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하고 가까이서 지내보니 한마디로 정말 인성에 문제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일단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시면서 제 험담을 하여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 어머님 아들하고 며느리인 제가 싸우면 도대체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툭하면 저와 남편 사이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시나 싶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씩씩대며 집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이번 주 내내 어머님 전화를 제가 한 통도 안 받고 다 무시했다던데 그 말이 진짜냐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무시하긴 뭘 무시하냐고 전화가 온 적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이 아침에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해 서운해 죽겠다며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고 혼자 사는 시애미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모양이라며 우시더라나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남편 코앞에 들이밀며 보라고 부재중 전화 목록도 보고 한번 뭐라도 있는지 내키는 만큼 샅샅이 뒤져보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됐다면서 저더러 벌써 지운 건 아니고 하며 빈정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절대로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AS 센터 가서 점검받고 기지국이며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 확인해보고 대리점에도 가보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곳에서 하는 말은 한결같이 애초에 상대방 쪽에서 발신 자체를 안 한 거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그간 제 나름대로 조사한 걸 남편한테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좀 당황한 얼굴로 그러면 어머님이 뭘 착각하셨나 보다면서도 그새 또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까지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했냐며 너가 먼저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도 결혼 초에는 어머님한테 몇 번이나 먼저 연락을 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저더러 당신을 감시라도 하는 거냐며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냐고 짜증을 내시기 일쑤셨거든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데 무슨 기분이 난다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는 연락이나 받고 아니면 이따금씩 문자나 보내고 그러는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왜 시댁 외가 쪽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가자미 눈을 하고 보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시댁 외가 쪽에도 제 욕을 어지간히 해두셨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작정하고 남편을 꼬셔서 임신까지 하고 그래서 당신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제 조건이랑 남편 조건이랑 비교해보면 제가 미쳤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저 제가 모든 걸 다 참고 남편과 결혼을 한 건 말 그대로 제가 임신을 했고 뱃속에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너무 잘나서 제가 노렸다는 식으로 당신 친지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신데다가 친정이 좀 산다고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예단도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말씀하고 다니셨던 거죠. 그러니 그쪽 어른들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 번은 다 모인 자리에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갔습니다. 친정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예단을 생략했던 거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과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단지 저 정도의 이간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든 건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물론 그간 이간질을 하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별의별 거짓말을 하시긴 했지만 이번에 거짓말은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고 돌을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치셨거든요. 저희의 돌까지 3달쯤 남았던 때 돌잔치는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화 남편이나 주변의 애는커녕 결혼을 안 한 지인들도 많았던지라 결혼식에 이어 돌잔치까지 부르면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난리셨습니다. 그래도 곽씨 가문의 첫 손자인데 어떻게 돌잔치를 생략하냐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호텔에서 멋들어지게 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물론 땡전 한 푼 보태주신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무턱대고 화만 내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머님을 어르고 달래어 호텔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장소를 빌려 돌잔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당일 사람들 모두 화기애애하고 좋은 이야기만 오가는 와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슨 바비 인형 마냥 분홍색으로 칠갑을 하고 오셔가지고는 사회자가 친할머니가 아이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마이크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대뜸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시더니 실은 당신이 위암 사기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들도 며느리도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해서 내가 아픈 걸 몰랐을 거다. 서럽고 서운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가라앉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형제분들은 저랑 남편더러 얼마나 연락을 안 하고 살면 지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모르냐면서 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당황하셔서는 진짜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네 정말 몰랐냐 하시고 순식간에 저희 정말 천하의 나쁜 놈들 부모도 몰라보는 페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돌잔치고 뭐고 제대로 마무리도 못 짓고 손님들 돌려보내고 하지만 아무튼 그때는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것보다는 당장 어머님이 위암 사기라니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 제가 어머님더러 큰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건지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곧 죽어도 병원은 안 간다며 버티시는 거예요.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쓸데없이 무슨 병원이냐면서 대신 저랑 남편더러 당신 가는 날까지 말이나 잘 들으라나요? 항암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실 생각 없다 하시면서 그냥 맘 편히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님 고집을 도무지 꺾을 길이 없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남편은 한다는 말이 그러면 어머님 마지막 소원 들어드린다 생각하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게 하시면 안 되겠냐입니다. 어머님 혼자 반지하에 지내다 가시는 거 자식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렇게 하라고 당장에 모시고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얼결에 어머님과의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라는 이유로 정말 별의별 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안방이었어요. 원래는 작은 방 중 손님방으로 비워둔 방이 있었기에 그 방을 어머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해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작은 방을 한번 보시더니 화장실도 없고 창문도 작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안방을 쓰고 싶다 하시대요. 그리고 남편도 저도 그런 어머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환자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소리를 하시니 그까짓 안방 못 내어드리겠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환자라서 잘 먹어야 한다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이거 드시고 싶다 저거 드시고 싶다.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정말 저희 어머님이 무슨 애라도 가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좀 이상한데 싶은 일이 있었으니 위 안말기라면서도 병원은 곧 죽어도 안 가시던 어머님께서 하루는 몸이 영 안 좋다며 보약액을 꺼내시는 거예요. 좀 황당했죠. 병원 치료는 안 받으시면서 웬 보약 타령이신가 해서요. 그래서 어머님 한약은 드셔도 되는 거냐 물어보려다가 보약을 핑계로 한의원이라도 모시고 가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그 보약 해드리겠다며 한의원에 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 좋아서 집을 나서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렇게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집 근처 한의원이 아닌 친정어머니와 절친한 친구분께서 하시는 한의원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님의 맥을 짚으셨는데 좀 갸웃하시는 눈치셨죠. 그래서 잠시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사실은 하며 제가 어머님이 위암사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네 엄마한테 들었다며 그런데 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통 위암사기 정도 되면 맥이 약하고 불규칙한데 저희 어머님은 젊은 사람 마냥 좋다며 정말 위암이 맞냐고 저한테 되물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저는 뭔가 등골이 싸늘한 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그날도 손에 뭔가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뭐냐니까 어머님이 치킨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왔답니다. 어휴.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대놓고 암 환자가 치킨 같은 건 먹어도 되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전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또 다 죽어가는 표정의 목소리를 하시고는 어차피 때 되면 죽을 거 치킨 먹는다고 얼마나 일찍 죽기야 하겠냐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대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어머님 드시지 마시라 했어요. 그리고는 사실 충격받으실까봐 말을 안 했는데 아까 저희 친정어머니 친구분이 말씀하시길 어머님 맥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당장 주무시다 어떻게 되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당장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했다고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어머님 반응 좀 보려고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어머님의 반응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절할 듯 놀라시며 당장 응급실로 가자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는데 어머님이 간호사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보니 요 며칠 가슴도 갑갑한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다며 빨리 검사 좀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 옆에서 간호사에게 저희 어머님이 위암사기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죠. 그러자 간호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머리를 갸웃하더니 일단 알겠다 하대요. 그런데 어째선지 저희 어머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눈치를 살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엑스레이며 CT며 전부 다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말이 멀쩡하시다. 핏줄도 얽힌 데 없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며 다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위암은요 하니까 의사가 저를 정말 황당하다는 듯 한번 보고는 누가 위암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식탁에 둘러 앉았고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거짓말 아니랍니다. 의사가 돌팔이래요.
전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거나 아님 지금 의사가 돌팔이거나 아무튼 당신은 거짓말은 안 했다나요? 에휴, 차라리 속여서 미안하다 했으면 노인네의 주책이다 생각하고 저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더러 어쨌든 어머님은 멀쩡하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 다시 원래 사시던 대로 모셔다 드리라 했습니다. 암이라고 해서 같이 살기로 했던 건데 아니라 하니 같이는 못 산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당신이 건강해서 유감이냐입니다. 그럴 리가요. 건강하셔서 유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셨다는 게 유감이다 했네요.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을 손자 돌잔치에서 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니 제가 좋은 소리가 나가겠냐고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머님을 내쫓으려 드냐며 저더러 참 모질다 하더니 어차피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 그냥 모시고 살잡니다. 자기가 보기엔 어머님이 저희 집 오신 이후로 안색도 많이 밝아지고 좋아지셨다면서 이참에 우리네 식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어머님 얼굴 밝아진 것만 보이고 와이프인 나 시달려서 반쪽된 건 안 보이냐 했어요. 그리고는 다 필요 없으니 당장 어머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던가 아니면 당신이 따로 나가서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건강해서 미안하다며 늙었으니 죽어야지. 안 아파서 미안하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는데 저도 그간 당한 바가 있다 보니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그러게 정말 왜 그렇게 추하게 늙으시는 거냐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어휴. 뒷일은 뭐 고성이 오가고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통보해왔어요.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저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겠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진작에 당신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지 않은 게 유감이라며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마지막 양심인지 법적으로 싸워봤자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는 건지 몇 푼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하려 들지는 않더라고요. 다행이었죠. 그래서 합의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달에 80씩 받기로 했는데 글쎄요, 무슨 재주로 주려나. 벌써부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 그래도 어느 쪽이건 간에 거짓말쟁이 할머니나 똥된장 구분 못하는 아빠랑 사는 것보단 행복하겠죠.